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관해서 최근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혹시 이쪽 산업에 관해서 고일지, 스탑일지, 홀드일지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홀드로 이야기를 홀드.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화장품 섹터, 미국 수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결국은 이제 한류가 이제 굉장히 좀 인기를 얻으면서 얻어지는 어떤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화장품 해외에서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인기를 잘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화장품 섹터 단에서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쪽에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 있다. 물론 보편적 관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업체들과 똑같은 어떤 그렇죠. 허들이 네.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는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환율이 수출 기업들에겐 굉장히 오히려 우호적인,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인 경우에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떤 매출단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부분에서는 분명 긍정적이고요. 그렇지만 뭐 종목별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는지 우리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접근한다고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밸류적으로도 뭔가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지금이 약간 어느 적정 수준, 뭐 PBR로 따져본다라면 뭐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게 싼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북미향 쪽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되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조금 수렴을 해서 방향을 돌리는 걸 확인하고 사더라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홀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홀드라고는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화장품주들 리포트를 쭉 보면은 브랜드에 집중하기보다는 ODM이나 OEM 쪽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이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히트 상품이 분명히 있을 네. 때는 그 기업에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뭐 상품에 상관이 없이 국내 화장품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 결국은 OEM, ODM을 통해서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OEM, ODM 업체들의 실적 역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화장품을 냈을 때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 화장품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데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ODM, OEM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사실 뭐 브랜드 업체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ODM, OEM 쪽에 관해서는 일단 매출처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화장품주가 그래도 이번 좀 조정 때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을 매수의 시점으로 좀 체크를 해봐도 괜찮은지 물론 산업적으로는 홀드라고 외쳐주셨지만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증시의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네.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한국 증시에만 어떤 미치는 블랙스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 이벤트성으로 시장이 빠지게 됐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분명 맞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어떤 PBR 단에서 보면 0.8배 수준, 0.8배 초반 수준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과도한 어떤 불안감으로 네. 인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맞아요. 심리가 많아요. 크게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 섹터들 조정 많이 받아 있고 수출은 잘 되고 실적은 좋고 내년도 실적, 내후년 실적 더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면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사기보다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뭐 10분할을 하던 20분할을 하던 천천히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저점을 노려서 모아 가신다라면 시장의 안정을 찾고 돌릴 때에는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잘 선별한다면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뭐 코스맥스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OEM, ODM 하면 한국 콜마가 1위 기업이죠. OEM, ODM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계엄이 발동되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어떤 5만 원 단이 깨져 있는 그런 정말 상황인데 많이 빠졌네요. 네, 저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화장품 섹터들이 한번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때 이전의 수준으로 가격이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실적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실적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 매년 뭐 한 10%, 15% 정도의 성장을 이어가는 그런 실적이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목표치의 평균치가 대략 한 9만 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가격단의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업사이드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런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걱정이 돼서 뭐 이렇게 손절을 한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기회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두려운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 또 수출적인 부분들 데이터적으로 잡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큰 하락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매수의 관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다뤄봤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번 하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다른 섹터군들도 좀 있으실까요? 일단 이번 12월 3일 날 계엄이 아마 나왔었죠. 그 전까지 어떤 특정한 섹터들이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 네, 엔터 섹터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뭐 통신사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네요. 지금 금융, 네. 네,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동이 되고 나서 피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부가 지금 추진했던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와 조금 무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미국 리스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생각을 해보면 엔터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장 영향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 하락을 기회로 삼아 보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인터넷 섹터도 될 거고요. 이런 엔터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